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전남 광주통합법이 의결됐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찬성으로 의견을 모은 것에 반해 정작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충남 대전특별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생생토론, 제동 걸린 행정통합 논의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희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철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행정통합을 무산시키는 것은 충남 대전의 보장된 미래를 발전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과 충청 대전 충남은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애당초부터 광주 전남만 해주려고 했던 것이 행정통합법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3개 통합법 중 전남 광주 통합법만 의결이 됐고 대구 경북은 뒤늦게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진 데 반해 대전 충남은 보류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팎에선 지역의 여론과 시도의회 반대 기류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는데요. 이번 결과를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보류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등권은 김대중 대통령 때 주창됐고요. 지방 분권은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 있던 분야인데 지방 분권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지역을 가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지방 분권이거든요. 그 안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치권 안에는 반드시 재정 문제가 들어갑니다. 충분히 지역 스스로 지역을 읽을 수 있는 재정, 그리고 인사, 조직, 그리고 예타 제도를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등 이 행안부가 갖고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심의권 이런 것들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 애당초 재작년 11월부터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대전연구원, 충남연구원 그리고 행정학자들, 지방자치 전공자들 또 시도의원들 또 시장 군수들이 포함하는 안에서 논의돼서 만든 정밀한 대전 충남이 만드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게 성일종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 충분하게 지방 분권에 맞는 특별법이다. 이 정도라면 통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출됐고 이 안을 대전 충남 시도의회가 의견 청취권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하고 반대하고 하다가 대통령 한 말씀으로 180도 돌아섰는데 2개월 만에 특별법을 뚝딱 만들어서 국회에다 제출할 때 오타짜까지 낼 정도로 심각한 법안을 냈는데 그 안에 그 특별법 안의 내용이 지방 분권에 준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이하 한번 참고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붉은색 쪽이 우리 특별 법안을 낸 거 보시고요. 이쪽이 민주당 행안위에서 의결한 안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
이걸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다 미규정으로 돌려놨고 재량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맹탕 법안을 가지고 통합을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고 나면 우선 통합부터 하자, 우선 결혼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예를 들어 결혼식 하더라도 신부와 신랑이 충분히 놀이 안 가도 준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결혼식부터 하자.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뭐 물부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의 100년 대계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충분히 공감대가 돼야 되고 법안도 제대로 여야가 특위 안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단 이틀 심의하고 법사위로 넘기는 나 이런 대한민국 국회가 이 정도로 후한무치한지 난 하긴 뭐 기존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재정과 권한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정확히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방 분권의 가치에 맞아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희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법사위에서 보류가 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뭐 특례가 과다하다거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간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시도지사나 이런 부분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법사위 권한이라기보다는 행안위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잘 안 됐다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약간 좀 시장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의 문제라는 건 결국에는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재정적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되는 부분들과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저는 이 통합이 조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권은철 교수님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옳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선 이제 지금 말씀 중에서 지금 제가 좀 서두에 좀 말씀드릴 건 하나가 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 문제로서 이어져 온 것은 저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24년도에 시도지사의 합의로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남일 보듯이 봤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근데 저는 그때도 이 주장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요. 대통령 공약 중에 5극 3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극 3특이 있었으면 분명히 행정통합은 보완제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부터 관심이라도 가졌었다면 시간도 벌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례 부분이고 재정 권한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특례에서 큰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근데 재정 문제에서는 지금 뭐 항구적인 문제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고 뭐 하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지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제가 20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법률 안에 아직도 안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기재부에서 이 부분이나 중앙부처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넣지 않았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권한은 못 내려놓겠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런 식의 인센티브로 좀 넣었다는 저는 판단이 좀 들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5극 3특 기본법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에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대통령 메시지는 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 정원희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조금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보시면요.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그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조종자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뭐 시도에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속도 조절을 해라 또는 뭐 이게 강행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지역이 합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법안을 민주당에서도 국힘에서도 일정 수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또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대통령의 의견이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냥 뭐 이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강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이 멘트를 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의 5급 상특은 하시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5급 삼특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 지방 분권이잖아요. 예. 지금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를 이거 사실은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재정을 뭐 7대 3은 아니더라도 6대 5나 6.5나 3.5로 대통령이 말씀했는데도 할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권한을 뭐 중투나 예타제도도 줄 생각이 없어요. 왜? 그게 중앙정부 관료들의 힘인데 그걸 다 주고 나면 사실상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저항이 있는 건데 대통령하고 관료들의 저항이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더 강력하게 국세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은 아니더라도 35대 65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안으로 처리를 해라.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전 충남 시도지사들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랑 시도지사들은 민주당이 낸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법안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예요.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담기고 재정 권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직 권한, 사업 권한 이것을 적어도 설득할 만큼 납득할 권한을 준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의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료들이 이 저항에 아주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걸 극복할 만큼 지방 분권을 하시려면 아주 이 단호한 국세 지방세 배분, 지방의 권한 이양 이런 것들이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대통령께 보고하는 관료들이 아마 안 된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럼 통합에는 찬성한다. 아니 통합에 궁극적으로 지방 분권을 하자고 한 건 우리의 의견이에요. 근데 지방 분권을 하는데 그 안에 남겨야 될 통합을 할 때 갖고 있는 지방 분권에 맞는 통합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조건이 해서 시도의회 의결 청취 다 맡았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 안이 새로 의결됐을 때는 지방 시도의회에 다시 그걸 던졌는데 다 안 된다고 부결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 법으로는. 그러니까 의견 청취가 사실상 무산된 거예요. 다시. 그리고 시도지사도 이런 법안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예. 두 가지가 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 요건도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주민 투표를 거치거나 주민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는 그럼 절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런 로드맵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그럼에도 통합을 하라 그러면 주민들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께서 아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그 뜻에 따라야죠. 네.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지방선거 전에 꼭 해야 되죠?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음 총선 전에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논의해도 되고 합의만 해서 근본적으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논의를 몇 년이 걸려더라도 해야죠. 이렇게 2달 만에 뚝딱 법안 만들어서 몇 일 만에 해치우는 그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본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방선거 이후에 그렇다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아니 지금 논의가 이미 법안에 냈으면 예. 이걸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호남, 영남, 뭐 부울경이든 대구 경북이든 충남이든 똑같은 법안 안에서 얘를 통합했을 때 재정은 어떻게 넘겨줄 것이고 권한을 어떻게 넘겨줄 것이고 통일돼야죠.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나중에 이 극심한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그러면 전남, 광주는 이미 진행이 되겠고요. 통과가 된 상황이고 대구, 경북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찬성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남, 광주 쪽은 본회의 통과한 건 아니고 지금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만 네, 통과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법사위에 가 있는데 아까 말씀 일부 사전에 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 기반이 단단한 데 아닙니까?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곳. 전남 광주는 민주당이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우선 통합해가지고 특별시장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은 있고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법과 제도로 지역 분권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개인들 욕심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나라 만들려면 충분히 논의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걸 시한을 두고 논의할 일이 아니라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계속하고 국민들 공감대도 얻고 제도적인 틀도 마련하고 예산 같은 것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면 그때 해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정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권 교수님이 행정통합 자체가 이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할 줄은 알았는데 5국 3특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입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앞으로를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지금 주민투표를 얼마 전에도 요구를 하셨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좀 이렇게 어렵게 뵀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정답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투표법 15조일에서 60일 전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그 주민투표법의 15조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고 4년 후고 통합시장 체제를 그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도 좀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광주 전남 저 먼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잘못된 거나 또 보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제가 보기로는 5국 3특을 위해서 이번 정권에서 행정통합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는데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연좌농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하고 싶고 한다면 저는 제발 주민투표법 15조 개정해서 주민투표를 이번에 지방선거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성립투표율이 34%도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엊그제
지역 행사에 다 왔던데. 네, 지금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 등 정당성 문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죠. 이번 여론조사는 대전시가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1.5%가 반대한다, 33.7%가 찬성, 보통 의견이 24.8%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원희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주민투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가야 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 관련 주민투표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주민투표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장우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나중에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통이 24.8%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할 때 왜 보통을 누르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보통과 찬성을 합치면 그것도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반대와 보통을 합쳐도 5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주민투표를 했을 때 주민투표에서 통합을 찬성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로 따진다면 저는 보통이 오히려 찬성으로 옮겨갈 확률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행정통합이 중요한 거지, 사실상은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뭐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크게 체감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보통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 사실은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대전 충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은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냥 통합이 이루어지면 좋아지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들만 갖고 계시는데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가 좋아지는지 민주당도 정확하게 이런 행안위 법에 의해서 뭐가 좋아지는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성일종 의원님 법안 자체가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걸 위해서 대전이나 충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논의하다 보면 예.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이 체감하는 그 발전 방향들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해봤습니다. 대전 시민 71.6%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14.6%의 시민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보통 의견이 13.7%였습니다. 이 주민투표 필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자, 이장우 시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요. 우리가 언론 그리고 여야 정당을 아예 모르게 전격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찬반을 묻는다든가 그래서 완전 비밀로 해서 전격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지도 모를 만큼 했는데 왜냐하면 공정한 여론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가 71.6%고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가 7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청년들의 반대가 50%가 훨씬 넘습니다. 서구 갑은 더 넘고요. 서구하고 유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지난번 우리가 민주당 안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날 우리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럼 요구를 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행안부가 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안 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투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는 데다가 지금 왜냐하면 이런 법안으로 주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어요. 만약 더 알려지면 반대가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전시 특히 대전의 젊은층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뒤로 뺐다고 봅니다. 그럼 방법론 좀 여쭤보면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동시에 같이 실시하는 뭐 대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후에 뭐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권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 때 그런 의사를 물을 수 있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고치는 건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방분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완성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단 2달 만에 만드는 건 이건 참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단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일인데 이걸 그냥 뚝딱 해가지고 나중에 시도민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오고 삶에서 더 악영향이 왔을 때는 또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지금 이미 출발을 했다고 보고 광주 전남 하면 충남 대전은 손해볼 것이냐. 왜 손해봅니까? 어디가 더 휴유증이 클지 어떻게 합니까? 그쪽의 문제까지 우리가 다 보완해서 하자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쪽이 안 하면 뭐 충남 대전은 돈을 못 줄 수 있다. 그건 겁박하는 거고요. 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느 시도는 돈을 대폭적으로 주고 어느 시도는 그렇다고 안 주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지역 갈등과 국가 분열이 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실리적인 조금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이 정부가 5년간 20조 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우선 배정을 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 충남이 자칫 이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지역 주민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그렇지 부분은요? 않다고 봐요. 20조 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특별 법안에 법률안에 담겨 있는 돈 확실하게 주겠다고 한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다 재량이잖아요. 미규정 재량, 미기재 재량, 미규정, 미규정, 미포함 재량. 저 나중에 보자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법률로 제도적인 틀에 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저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저 전남 광주만 밀었다. 충남 대전이 그럼 대한민국이 대전 충남은 도대체 뭐고 뭐 광주 전남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임시국회 회기가 3월 초로 예정돼 있고요. 법안 재상정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야 간사협의와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변수도 있어서 재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요. 정원희 교수님 이번 그 입법 환경을 좀 감안할 때 재추진 가능성 있는 겁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재추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필리버스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3분의 5 이상이 동의를 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이러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재추진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약간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민주당의 안도 저는 사실은 대전 충남 시민들한테 강요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책이 6만 4천 종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책 중에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는 100권, 200권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정통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보다는 사실은 통합이 법안에 이런 내용들이 안 담겨 있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부분들은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왜 이런 부분들이 더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더 잘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재추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이 국회가 재추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의 의지만 있으면 10번도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저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의회도 그렇고 그 동의가 지금 안 되는 한은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싶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여야 정치인들이고 중앙 정치인이든 지역 정치인들이든 이 행정통합을 관련해서 서로들의 만남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뭐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고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는 좀 같이 공동으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좀 그런 만남의 모습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정우 시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죠. 이 공동 협의를 하자 이런 부분. 저는 그래서 권호철 교수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야의 특위를 만들어서 지방 분권 특위를 만들든가 지방 통합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어서 깊은 논의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 뭐 예를 학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광역 지방정부 수장들 다 이렇게 와서 의견도 듣고 지금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도대체 가장 어려움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이해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합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야가 이 정쟁을 벗어나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한편 전남 광주통합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행정통합 수순을 밟고 있고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이 논의와 투표 끝에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되면 지원과 특례 부분에서 대전 충남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권한과 재정 확보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 그 부분 먼저 권호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염려들을 많이 하셔서 좀 그 말씀을 좀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대전 충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인센티브로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5조보다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국토부였나요?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로 추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또한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역의 산업 형태계를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용역은 우선 먼저 발표를 해라.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이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인센티브로 들어갔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조금 더 큰 기간을 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전 충남을 그냥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님도 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도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행정통합이 만일에 이번에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곳은 이미 결과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원희 교수님 이 부분 좀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권 교수님의 의견도 일부 굉장히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수부가 이전하고 나서 부산 지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났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충북 진천의 혁신도시로 가면서부터 진천의 경제 효과가 어떤 쪽으로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맞는 공공기관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 기본적으로 통합법안에 지역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광주 전남 통합법안에는 아시아 중심 도시라는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기관들이 유치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이장우 시장님 얘기했던 전반적인 부분에 약간 통합법안의 행안위 법안도 예를 들면 시작할 때는 국방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가 편으로 들어가면 국방이 빠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그런 지역의 산업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의 경쟁 구도라는 부분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광주 전남의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산업과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맞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지역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앙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돈을 그동안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호남권에도 퍼부었고 경상도에도 퍼봤는데 지난해에만 부산에서 16,000명이 수도권으로 옮겨왔습니다. 인구가 16,000명이 줄었어요. 대구, 부산도 거의 부산, 광주도 10,000명, 6,000명 막 이렇게 줄었어요. 대전은 작년에 한 1,37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 이후에는 인구가 다 늘었습니다. 산업이 더 급팽창하고 있어요. 쇠락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우주항공이든 바이오 헬스케어든 뭐 반도체든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반 사이에 시가총액이 거의 3배가 됐습니다. 30조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90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공공기관 조금 더 간다고 해서 그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인재가 있고 과학기술 이런 혁신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대전은 상당히 유리한데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대전 역세권하고 내포 신도시는 지정됐습니다. 근데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근데 후속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역대 누가 어느 대통령이 했더라도 없었는데 최근 저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2급 실장급으로 DF 단을 만들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과학기술 그리고 기술창업, 국방 이런 분야에 특화된 공공산하기관 대전구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심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상의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큰 기관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은 혁신 기술을 자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하고 이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우리는 그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집중하려고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통합을 해서 더 주고 통합을 안 하면 안 준다. 아마 이게 지역 갈등 엄청날 겁니다.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광역 통합과 맞물리면서 판세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 문제가 6.3 지방선거 판도를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통합 이슈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네.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여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당이 조금 유리한 상황들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합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만큼 그것 때문에 여당이 더 유리하고 야당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는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 삶에 어느 정도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는 정책 공약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공약들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이 도대체 SNS나 맘카페 이런 데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주거, 산업, 청년, 일자리, 농촌 이런 얘기를 하지 예. 지금처럼 통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통합 이슈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된다, 야당이 된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통합 이후에 우리 삶의 질이 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놓고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권 교수님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번 행정통합에 대한 이슈가 이번 당장의 지방선거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반대 여론도 상당히 좀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요. 총선과 좀 대선과는 다르게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인물과 좀 구도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다만 이거 하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선거가 있고 난 직후의 선거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현안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물을 잘 내느냐 이런 싸움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합 문제로서 봤을 때는 저는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일에 광주 전남에서 이번에 만일에 왕창 돈을 막 5조를 쏟아붓습니다. 그럼 영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완성 단계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완성 단계로 들어가면서 총선까지 가면 그때는 이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통합 단계에서는 중앙 정치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분들을 앞으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물과 지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 정책들 그 부분이 와닿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판단을 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장훈 시장님 이 부분 결국에는 중앙과 이렇게 좀 협의가 가능한 분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 지방 특히 광역 정부를 이끄는 수장 저도 이제 기초단체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광역 단체장은 상당히 정치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국회의원은 반드시 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선거는 지방자치선거이기 때문에 이 구도에 또 비교되는 상대 인물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전임 시장을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 이런 거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일했는지에도 또 평가가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마지막 일주일 돼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 논의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5국 3특이라는 국가의 큰 과제를 놓으면 계속 이어가야 된다.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충분한 제도와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의 몫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당장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 시도의회가 반대하고 그런 법안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독재국가죠. 그렇군요. 네, 법안이 보류됐다고 해서 통합 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이 통제를 하고 지방에서는 뭔가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중앙에서는 뭔가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재정이 됐던 뭐 권한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걸 갖고 어떻게 책임을 갖고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정주 환경에 대한 개선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산업이 연관이 되고 그 산업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전반적인 구도에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이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의 형제 상황에서는 행정 통합이 저는 됐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재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조정은 돼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통합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입장을 좀 밝혀주셨고요. 권 교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행정통합은 무조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요, 이 정부가 제가 보기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권한이양에 대한 것을 좀 이 전향적 자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지방선거에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행정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장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 충남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걸로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 충남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확실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 대전이 스스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 사업 권한을 확실하게 넘겨받아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스스로 가꿀 만큼의 권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률로서 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의 첫머리인 실마리를 잘 찾아야 하죠. 정치권의 내탓 공방에 파묻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 지역민들은 여전히 지역 발전을 이끌 선명한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